반갑습니다. 월요일 시작이 좀 미비했는데 저는 쉬어가는 장에서 매수 포인트를 좀 잡는 기회로 잡는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박스권 움직임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면 지금 시장 여전히 수급 살아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또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 나오더라도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는 또 강세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치매 관련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기회를 봐서 치매 관련주는 일반 코로나 관련주와 다르게 테마를 형성을 해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테마를 형성해서 움직일 치매 관련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출산 때문에 문제잖아요. 인구 절벽. 그래서 이제 이주민을 받는 그런 이제 정책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이 고령화 사회에 맞춘 정책 관련된 모멘텀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글로벌 알츠하이머 이 치료제 시장 규모가 2024년도에는 14조 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10년 사이에 4배 정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에서 치매 관련된 섹터는 현실을 맞닿는 그런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그 노인 인구에서 9% 정도, 그 다음에 미국은 11% 정도 발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치매 관련돼서 일단 뭐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발병이 됐다면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뭐 치료가 돼서 뭐 더 좋아진다기보다는 현상 유지, 그 다음에 뭐 치매가 더 이제 확장되지 않는 그런 의약품들 관련된 종목들을 좀 눈여겨 보실만한 것 같아요. 이제 꾸준히 이제 치매 환자가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2015년도에 한 4,600만 명, 그 다음에 2030년도에 한 7,400만 명 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 뭐 치료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진단기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어플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부터 아직 안 움직인 종목들까지 해서 쭉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항공주 하려고 했는데 자리적으로 봤을 때 치매 관련주가 흐름이 좋더라고요. 지금 이제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는 한번 거래량 동반한 상승 나오고 눌리면서 120선대를 지지를 받고 있어요. 물론 이제 명문제약 같은 종목들은 뭐 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도 엮였기 때문에 뭐로 움직일지는 뭐 봐야겠지만, 일단 자리적으로 바닥권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뇌기능 장애 증상 개선제인 뉴라렌정이라고 또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형태의 sept페라질정 등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장에도 움직임이 좋았던 이제 샤페론, 얘는 이제 상장 이슈 때부터 좀 핫했던 종목인데, 지금 이제 바닥 다져줄 때 거래량 없이 다져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7,500원대 이제 돌파 시도를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거래량 동반한 상승 흐름이 계속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거래량 동반한 상승이 나올 때는 항상 이제 상방의 저항대를 돌파 시도를 하는데, 거래량이 없을 때는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 그래서 이런 이제 샤페론을 사라는 게 아니라, 샤페론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면 이런 이제 치매 관련주로 시장에 이런 포커스가 쏠렸을 때 관련주를 알고 있어야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신약물질, 뭐 아토피,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뭐 등등의 그 항염증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국전약품도 이제 같이 묶어서 보면 국전약품이 이제 뭐 지분도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샤페론이 이미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미지는 한번 소진을 했어요. 뭐 크게 상승하는 흐름도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상방의 저항대를 맞고 빠진 다음에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한번 상승은 또 나올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위로 상승 흐름은 나올 수 있는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선 조금 약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고려제약. 얘도 뭐 상승하고 빠질 때 낙폭이 좀 커요. 이런 거는 이제 추천이 나와서 샀다가 빠졌던 물량이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빠진다는 건 지금 이제 몸통 캔들의 크기가 줄었기 때문에 뭐 한 번 더 빠져도 이제 지지받고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사고 싶진 않아요. 얘도 이제 치매 예방 치료제를 생산을 하는 기업인데 아무튼 뭐 치매 관련주로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콘타 매트릭스. 얘도 알츠하이머 관련된 이제 진단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계속 빠졌죠. 이제 코로나 시기가 이제 어느 정도 좀 길어지면서 얘는 좀 비운의 종목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쭉 빠지고 아직 저점을 잡지는 않았어요. 보시면 이제 한 뭐 11% 정도 등락 나왔었고 과거에 뭐 상승할 때는 상한가도 간 이력이 있는데 이런 종목은 예측을 좀 하기가 어려워요. 불독개비 같은 종목이라. 한번 이제 시세가 나온다면은 뭐 5% 10% 뛰긴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을 보기에는 아직까진 좀 무리다. 그다음에 뭐 현대약품도 관련된 종목이고 뭐 오래된 종목인데 얘도 보시면 수렴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가 일단 최근에 상승 흐름 나오면서 물량 소화를 좀 진하게 하고 있어요. 짧고 굵게.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얘도 이제 거래량을 이제 줄여가면서 어느 정도 차트 물량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 흐름이 나오려면 치매 치료제 얘기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치매 치료제 중에 이제 패치형 치료제나 뭐 이런 필름형 치료제가 성장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할머니도 뭐 미약하지만 이제 치매 치료제를 복용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거기 때문에 좀 상관은 없지만 일단 뭐 치매가 번지지 않는 약을 이제 꾸준히 복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이제 뭐 건망증이 심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뭐 방금 말한 거 뭐 조금 있다가 또 까먹고 뭐 이런 게 또 진화가 되면 뭐 선망 뭐 증세도 있고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저희 할머니는 약을 드시는 게 괜찮지만 이런 게 어려울 정도로 진행이 되신 분들은 패치 같은 거를 붙여서 이제 그 약 효과가 지속이 되게끔 하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잘 드시려고 하시지도 않을 테고. 그래서 이제 신신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파스로도 이제 유명을 하고 이제 붙이는 이런 이제 치매 치료제 이런 관련된 종목으로도 좀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2년 3월 달에 한번 시세 나오고 7월 그 다음에 10월 그 다음 최근 해서 이 거래를 틔우면서 돌파 시도를 하는 그런 에버리지가 한 5,500원에서 6,000원 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걸려있는 구간이고 오늘 또 마침 끌어올리고 마감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일봉을 봤을 땐 좀 자리를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주봉 흐름으로 봤을 때도 6,000원대를 돌파 시도하고 60주선 재돌파 시도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조정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신제약도 좀 아직 안 가지 않았을까 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파마.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문 의약품을 팔고 있죠. 치매 치료제. 그래서 뭐 시세가 나올 때 뭐 60%까지 상승을 하지만 아직 물량 소화를 좀 덜한 것 같습니다. 20주선 아래에 있죠. 20주선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제 지수랑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고 지수보다 강하게 가려면 일단 120선을 뚫어야 하는데 뚫을 때 거래량이 별로 안 들어왔어요. 물론 이런 종목이 올리면서 거래량 바로 많이 튀우면서
이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의 안정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선 거래 튀어오는 걸 보면서 들어가야겠죠. 그럼 삼진제약, 얘도 옛날에 뭐 줄기세포 치료제 뭐 이런 관련되는 종목으로도 많이 엮였었는데 한번 이제 급락이 쭉 나오면서 좀 볼만한 거래량은 9월 달에 나온 게 답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게 달아서 그 구간대에서 이제 다시 또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 박스권이기 때문에 돌파를 할 때 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네이처셀, 얘도 뭐 줄기세포 치료제에 관련된 종목이죠. 이 자리가 사고 싶은 자리는 아닙니다. 네이처셀은 항상 들어가면 꼭 먹고 나왔던 종목인데 딱 자리를 만들면 수익을 주는데 자리를 안 만들었어요. 진양제약, 요즘에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이제 진양철 회장이 또 아쉽습니다. 돌아가셔가지고 더 오래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 주에 이제 돈 주고 사는 거 나오겠죠? 일단 뭐 진양제약 같은 경우에도 그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저희 할머니 또 파킨슨 약도 이제 드시고 계시는데 이런 이제 관련된 의약품 관련된 종목입니다. 뭐 자리는 나쁘지 않아요. 증시랑 좀 따로밥이라 증시보다 좀 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좀 아쉽네요. 이번에 올라가면 그래도 한 7,700원대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에 대형주들은 좀 빼고 얘기를 할게요. 얘는 이제 진단기기인데 아직 시세가 안 나왔네요. 근데 얘는 그 면역 분석 시스템을 이제 개발해가지고 피플바이오에 그 이제 공급을 하는데 얘를 살 바엔 차라리 피플바이오를 사겠죠. 피플바이오가 좀 섣부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약간 느낌이 미약한 그 2차전지 치료제 느낌이 좀 납니다. EM 플러스. 완벽하게 비슷하진 않지만 좀 이때 느낌이 좀 납니다. 근데 EM 플러스보다 피플 바이오가 약하니까 상승률은 좀 더딜 수도 있어요. 제가 또 이런 자리에서 또 뭐 하나 갔었던 것 같은데 뉴보텍이었나? 찾으면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이제 피플 바이오를 좀 눈여겨보고 있어요. 피플 바이오가 최근에 알츠하이머 혈액 검사 브랜드도 런칭을 했고, 그 다음에 혈액 채취를 통해서 간단하게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좀 메리트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쪽으로도 좀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알츠하이머 기본 검사를 했던 이제 CT가 좀 비쌌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보고 있어요. 치매 관련돼서는 미래 산업이니까요. 인구도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뭐 14,000원 돌파할 때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메디프로. 옛날에 이제 줄기세포 치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추세 전환을 안 해서 패스하겠습니다. CTC 바이오. 오랜만에 보자. 근데 이제 옛날에 뭐 줄기세포 이런 걸로 많이 봤었는데 이번에 24%대 상승 나오고 두 번째는 12% 상승하고 개미들 아주 기대감을 박살내고 있는 종목이네요. 수렴하고 있어서 한 번은 튈 것 같아요. 한 8,000원대까지. 재무는 안 봤어요. 재무를 보면 못 살 수도 있겠지. 저는 일단 종목의 겉핥기 느낌이기 때문에 매수하기 전에 한 번씩 체크하는 것도 좋겠죠. 그 다음에 IQ. 얘도 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고 대량 거래량 터졌죠. 간만에 터졌습니다. 간만에 터지고 중장기 평선 돌파하고 그 다음에 유중 때렸나 보네요. 무상증자 했구나. 무상증자 했으면 사지는 마시고 그냥 움직이는 거 보세요.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HLB 시리즈도 최근에 뭐 주주환원 정책 하는 거 같던데
HLB 제약이 관련주인데 제끼겠습니다. 수젠텍 뭐 진단 키트로도 뭐 나쁘지 않죠. 얘도 그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제품 개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진단 키트로도 뭐 유명하고요. 요즘에 SD 바이오 센서 우리 중기 오빠가 광고하던데 주가는 뭐 쏠쏠하네요. 젠백스 시세가 아직 안 터져서 패스. 동아 ST 얘는 무거워서 패스. 얘는 무거워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미들 박살내는 종목은 매매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현대약품. 얘는 치매 치료제 관련주죠. 거래량도 나쁘지 않고 최근에 한번 얘기도 했었죠. 시세가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엔젠바이오. 얘도 의료기기죠. 치매 치료제. 아무래도 약간 준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자비스. 후발로는 갈 수 있겠네요. 나머지는 시간을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나머지는 한 번씩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이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엮여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어차피 다 못 사니까요. 살 수 있는 거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죠. 일단 어차피 순환매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또 대주주 요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증시가 한번 빠질 수도 있고 그냥 박스권 유지하고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시간의 차이고 내년 여름 넘어서는 괜찮은 시장이 될 겁니다. 지금부턴 진짜 막판 버티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오늘장에 리튬 관련주도 한번 상승하고 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단식 상승하는 좋은 섹터들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에 안주하면서 비관적으로 보는 것보단 내년을 보면서 좀 희망을 갖고 가는 게 더 나은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